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셨죠? 예, 공시법 오리엔테이션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입문서에서 총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좀 하셨고요. 자, 오늘은 이제 하루 동안 이제 지적법을 이제 전체를 한번 다 볼 건데, 볼게요. 우리가 이제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무슨 법에 나오죠? 뭐 공부하는지는 아셔야죠. 법 이름이? 예, 자꾸 같이 해야 돼요. 예, 같이 하시면 법 이름이 뭐라고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요 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법에서 모든 내용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우리 시험 범위는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는 제2장 4절하고 3장. 그래서 2장 4절 2장은 측량 규정이었고 3장은 지적 규정이었는데 2장 중에서 어디만 시험에 나온다? 4절이니까 지적, 측량. 예, 여기만 나오고요. 그다음에 3장이 요 지적에 관한 얘기예요. 지적해서 조문이 어떻게 나눠져 있죠? 3장 지적이 3개의 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이 토지의 등록, 그다음에 2절이 지적 공부, 3절이 토지의 이동 및 신청 및 지적 정리. 그래서 요게 시험 범위에요. 요거 말고는 시험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총 4개의 절이니까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4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본서 나오고 하시면 기본서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요기 하신 거죠? 지난 시간에 총칙, 예, 총칙 서론 부분 하신 거예요. 용어의 정의 이런 거 하시고, 용어의 정의는 한번 보셨어요? 뭐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이제 기본 과정 들어가시면 복습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총칙하신 거고, 이제 오늘은 요거 다 하실 거라고,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요 첫째 시간에는 이제 요거 할 거예요. 토지의 등록, 토지의 등록. 자, 토지의 등록이 한 단어로 뭐예요? 지적. 지적. 자, 지적이 뭡니까? 지적. 지. 무슨 지자겠어요? 땅 지자니까 토지. 적는다고. 토지를 적어. 그건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등록한다고. 토지를 등록하는 것을 한자로 뭐라고 한다? 지적. 등록을 하는데 등록할 장부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디다가 등록한다? 지적 공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적. 그런 거예요. 지적. 그런데 누가 등록해요? 국가가. 토지를 등록하는 것은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한다. 그래서 국가의 주무부처가 어디 있었더라? 책 안 봐도 돼요. 그냥 들으시면 돼. 예. 누가? 국토교통부죠. 토지는 국토교통부 소관이에요. 그래서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요. 근데 어떤 토지를? 모든 토지를 등록합니다. 토지를 등록하는데 토지의 단위는 필지별로 등록.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지별로 등록하는데 필지에 무엇을 등록하는 거냐? 토지에 무엇을 등록하느냐? 토지의 표시를 등록합니다. 토지의 표시. 느낌 오세요? 토지의 표시 그러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 시험에 나오는 법 용어예요. 토지의 표시하면 그 토지의 소재 자꾸 읽으시면 됩니다. 예. 저절로 외워지는 거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그쵸? 경계, 좌표. 자, 요것을 등록하는 거라고. 토지에 이런 것들을 등록한다고. 어디에? 요 지적 공부에다 등록해요. 근데 그냥 등록하는 것은 아니고 가서 조사한다고요. 조사하고 그다음에 측량. 이렇게 등록합니다. 자, 이게 우리 지적에서
우리가 아까 3장이 지적인데 거기 지적 파트가 64조서부터예요. 법 64조 이게 1항인데 거의 매년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저절로 외워지는 조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 지적을 다 공부하시는 건데 2장이 여기 공부하시는 거라 그랬죠. 여기 2장이 여기 2장 교과서적으로 2장이 토지의 등록, 3장이 지적 공부, 4장이 아까 뭐였더라? 4장이 요건데 4장이 토지의 이동 및 지적 정리. 정리가 다른 말로 뭐예요? 등록이라고 해요. 등록. 장부에다가 쓴다, 등록한다 이 말이라. 장부를 뭐 한다, 정리한다 이 말이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공부하는 데가 4장이고 5장이 목차가 지적 측량. 네, 요거 공부하시는 거예요. 요 측량, 요게 지적 측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외웠던 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무엇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어떻게? 조사, 측량하여 어디에?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게 공부하는 게 지적법입니다. 12문제 나오고, 요 둘째 줄을 배운 데가 2장. 그 다음에 조사 측량에 5장 지적 측량. 지적공부 공부하는 데가 3장. 그 다음에 등록 공부하는 데가 4장.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2장, 요번 시간 이제 토지의 등록 공부할 거라고 그랬는데요. 요 토지의 등록 파트에서 이제 조문에 있는 건 요 4개예요, 4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요 4개 공부하는 게 4개. 그래서 요 2장에서 4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걸 뭐라고 하는데?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데 법에 요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 규정은 없다고. 소재가 뭐예요? 주소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행정구역 얘기하는 거죠? 행정구역 얘기를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따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그건 주어져 있는 거냐고요. 행정구역은 얘기는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법에서 따로 소재 얘기를 하지는 않고. 그럼 우리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부터?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좌표는 너무 기술적인 얘기라서 또 우리 법의 규정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한번 볼게요. 자, 2장 공부하십니다. 책 한번 보시면 347페이지 347페이지. 자, 2장 제목이 토지의 등록 이렇게 돼요. 토지의 등록. 자, 그럼 토지를 등록할 때 무엇별로 등록했죠? 필지별로 따로따로 등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기본서 나오고 하면은 이제 토지에 등록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필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필지는 토지의 단위다. 필지라고 하는 건 토지를 셀 때 단위다. 필지.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필지의 구성 요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등록이에요. 토지의 등록사항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부터 나온다 그랬죠? 지번서부터. 소재는 얘기할 거 없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이제 지번,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요? 지목 나오고,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면적 이렇게 4개 공부하는 데가 여기에요. 자, 근데 지번 공부해요. 지번. 거의 매년 나옵니다. 지번. 지번이 뭐예요? 지번. 땅의 번호를 뭐라고 한다? 지번. 왜 번호를 붙여요? 구분하려고. 이 토지인지 저 토지인지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다가 넘버링한 거, 번호 매긴 걸 뭐라고 한다? 지번. 네.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이게 지번. 외울 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요거서부터 이제 조문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여기서 이제 정리하셔야 되는데, 지번의 표기와 구성.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해요. 지번은 어떻게 해요? 아라비아 숫자. 그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다른 걸로 표시할 수도 있나요? 지번을 한자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네. 옛날엔 그랬지. 이 지번이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일제시대 때부터. 처음에 토지대장 만든 게 언제다? 지난번 우리 토지조사 사업, 임야조사 사업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지번, 우리나라에 이제 지번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일제시대 때는 한자로 표시했다고.
예, 근데 75년서부터 이걸로 바뀐 거예요. 예, 뭘로? 아라비아 숫자. 그래서 다시 이게 조문이에요, 조문. 예, 집어는 뭘로 표시해라? 아라비아 숫자. 근데 요새도 이렇게 한자로 표시되는 집원 옛날 흔적 남아있는 거 보신 적 있죠? 예,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집어는 뭘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집어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요. 산자. 어디에 있는 토지는? 요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지는 모두 등록해요. 아까 모든 토지를 등록하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토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잡을 등록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토지는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데 어디에 등록해요? 지적 공부. 아까 맨날 한 거예요.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데 지적 공부가 언제 만들어졌는데? 일제시대 때 만들었는데 일제 때 만든 목적은 세금 걷어, 조선 땅들을 세금 걷어들려고. 근데 세금이 급하니까 돈을 걷어들일 만한 땅부터 먼저 조사했다. 그래서 먼저 조사한 사업 이름이 토지조사 사업. 이름이, 그 사업 이름이 뭐다? 토지조사 사업이고 그 조사를 해서 만든 대장이다 해서 이름이 토지대장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토지대장에 모든 토지가 등록되어 있어요? 아니죠. 돈 걷어들일 만한 중요한 땅부터 먼저 등록한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땅들은 나중에 조사했다고. 그 조사 사업 이름이 임야조사 사업. 그래서 임야조사 사업을 해서 만든 대장이 임야대장.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임야대장이라는 말의 뜻이 임야가 있는 대장이다 이 뜻이 아니다. 그 뜻이 아니라고. 그 임야조사 사업이라는 사업을 해서 만든 대장이다 해서 이름이 임야대장인 것일 뿐이지 임야가 있는 대장이다 이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토지대장에도 임야가 있어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그럼 둘 중에 한 군데에는 있는 거야.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 그럼 그렇게 나눴을 때 토지대장이 있는 토지는 지번을 붙일 때 아라비아 숫자만 표시한다고요. 토지대장에 있는 거. 그런데 어디에 있는 것은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는 구분하려고 숫자 앞에다가 뭘 붙인다. 산자를 붙입니다. 한 10번 나온 것 같아요. 앞에다 뭐 임자를 붙인다. 뭐 뒤에 산자를 붙인다. 쉽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50번지하고 산 50번지는 다른 토지예요. 그냥 50번지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요거 토지대장에 있는 토지구나 이런 얘기고 산 50번지다 그러면 요거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다 요걸 구분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번만 봐도 이게 토지대장에 있는 건지 임야대장에 있는 건지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대장이 있으면 당연히 지도는 임야대. 요거하고 요건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읽어보실래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말장난하면 임야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X라고요. 임야에다가 산자 붙인다는 뜻이 아니라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는. 말 이해되셨나요? 임야가 아니라 묘지. 묘지도 땅이니까 지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묘지가 토지대장에 있는 토지면, 토지대장에 있는 토지면 묘지의 지번은 그냥 뭐 1500번지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 묘지가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면 산 1500번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임야냐 아니냐라는 걸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을 구분하는 거예요. 토지대장에 있느냐 임야대장에 있는. 제가 강조하는 이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 토지?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는 앞에다가 산자를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대요? 본번하고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번과 부번 사이에 줄 표시로 연결해. 줄 표시로. 그 다음에 이 경우 이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자, 그래서 여기 신림동이라고 있다고 할게요. 자, 우리가 신림동, 요 동이 우리 지적에서는 어떤 의미가 되죠? 지적에서. 혹시 기억나실까 봐 여쭤본 거예요.
혹시 기억날까봐. 동, 리 이런 것들은 지적에서 어떤 의미냐면 지번 부여 지역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용어의 정의할 때 지번 부여 지역이라 하면 무엇이라 하면 자꾸 입으로 하셔야 돼. 뭐라 지번 낯선 거니까 언제 이런 걸 우리가 살아오면서 했겠어. 지번 부여 지역이라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이라 하면 무슨 뜻이냐면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에요. 뭐라고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죠? 공부? 지금 지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번을 붙일 때 우리나라에 현재 필지 수가 3,400만 필지가 있다고. 약 3,400만 개의 필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번호 붙인 게 뭐예요? 땅에다가 번호 붙인 게 그럼 1번지서부터 3,400만 번까지 번호를 계속 붙일 수가 없죠. 번호가 계속 커질 거 아니에요. 너무 커지잖아. 그래서 지번을 붙일 때 이렇게 지역을 끊어서 붙인다고. 단위.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지번 부여적 이렇게 불러요. 입에 좀 붙어야 돼요. 뭐라고 한다고요? 지번 부여적. 그럼 지번 부여적은 뭐가 단위냐면 동리가 단위예요. 뭐라고요? 동리. 그러니까 동별로 지번 붙인다고. 그 다음에 읍면 지역이면 리별로 시지역이면 뭐고요? 동이고 읍면 지역이면 하부 행정구역이 리잖아요. 리. 그래서 무엇별로 동리별로 지번을 붙입니다. 무엇별로? 동리별로. 그 동리가 우리 지적에서는 어떤 의미다? 지번 부여적. 지난번에 용어 정의할 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신림동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00필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신림동 1번지서부터 1000번지까지 있는 거죠. 만약에 1000필지가 있다. 그럼 처음에 번호를 매길 때 1번지, 2번지, 3번지에서 몇 번지까지? 1000번지까지 쭉 붙였을 거예요. 그럼 이 신림동 옆에 여기에 봉천동이 있다. 그러면 뭐가 바뀌었어요? 동이 바뀌었잖아요. 동이 바뀌면 이제 봉천동에서 1번지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동별로 지번 붙이고 리별로 지번을 붙인다. 그럼 봉천동에서도 쭉 지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리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번 부여적. 자, 그러면 지번을 이렇게 부여하는데 1번지, 2번지, 3번지 쭉 이렇게 지번을 붙인다고요. 쭉 가가지고 여기 10번지도 있고 11번지, 12번지 쭉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맨 끝에 1000번지까지 있다고 할게요. 자, 요렇게 토지들이 쭉 지번이 붙여져 있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토지가 분할되기도 하고 합병되기도 할 수도 있다고요. 자, 분할하면 그냥 나눠지는 거, 합쳐지는 게 합병. 그럼 10번지가 요랬는데 요것을 요렇게 두 필지로 나눈대요. 그럼 번호가 더 필요하죠? 필지 수가 늘어났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번호를 매길 때 11번지를 또 붙일 수는 없죠. 기존에 신림동 11번지는 이미 있냐고. 같은 동에 똑같은 지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긴 제도가 부번 제도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부번. 그럼 요게 10번지가 분할하게 되면 하나는 그대로 10번지가 되고요. 하나는 10의 1번지가 돼요. 10의 1번지. 그럼 요걸 뭐라고 하는데 지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0의 1번지가 지번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때 요거를 본번이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요? 본번. 요거를 부번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제 아까 다시 읽어보시면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이해되시죠? 본번과 부번. 근데 부번만으로 된 지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일단 뭐는 있어야 돼요? 본번은 있어야 돼요. 그럼 본번만으로 된 것도 있나요? 요런 번호는 본번만으로 된 지번도 있고 그 다음에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는 지번도 있어요. 그럼 본번하고 부번의 구분을 무엇으로 표시하래요? 줄로 표시하라 되어 있죠. 이게 본번이고 이게 부번이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썼어? 표시를. 이렇게 줄을 걷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 그다음에 요것을 의라고 읽는다고. 이게 조문이에요. 뭐라고 읽으라고요? 의라고 읽는다고. 의라고.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가 의라고 표시한다. 요거를 의라고 표시한다. 틀린 지문을 했어요. 뭐라고요? 의라고 읽는다.
근데 우리 뭐라고 읽어요? 맨날 10-1이라고 읽죠? 10의 1, 10의 1 이렇게 읽으셔야 돼. 10의 1. 법에서 그렇게 읽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이 의라고 표시한다 이게 틀린 지문이 이게 시험에 냈을 때 뭐 이런 문제를 내서 그러셨는데 이제 원래는 이게 연형 문제예요. 그럼 옛날에는요 의라고 표시했나? 옛날에는요? 그랬어요. 옛날에는 의라고 표시했어. 근데 지금은 의라고 읽기만 의라고 읽으라고. 예.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지금 요게 뭐죠? 요게 뭐죠?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고 아까 읽으셨잖아요. 지번은 뭘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 그럼 옛날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었나? 일제시대 때부터 지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 만약에 지번이 4에 5번이다. 이게 현재 쓰는 방식이죠. 이게 지번이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썼다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이거 지번을 뭘로 쓴 거예요? 한자로 쓴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바뀐 게 75년도예요. 75년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75년서부터 4에 5번지 아라비아 숫자로 바뀌었는데 그럼 이게 뭐죠? 본번. 이게 본번이잖아요. 이게 뭐죠? 부번. 본번과 부번의 구분을 의로 표시했다고. 쓸 때도 뭐라고 썼다고. 의라고 썼는데 지금은 쓸 때는 줄로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읽기만 뭐라고 읽어라. 의라고 읽는다. 제 말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시험에 냈던 거예요. 옛날 조문을 현재 조문과 관련된 틀린 지문이다 해서 낸 거였습니다. 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본 김에 다 볼게요. 지번을 붙일 때 이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항상 지도는 위쪽이 무슨 쪽이죠? 방위로 얘기하면 북쪽이에요. 북쪽. 그래서 자, 이렇게 있으면 위에가 북쪽이고 밑에가 남쪽, 오른쪽이 동쪽이죠. 동해안이잖아요. 이쪽이 서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위가 되어 있으면 지번을 붙일 때 어떤 지도 부여지역에서 왼쪽 위에서부터 붙여요. 1번지가 왼쪽 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그 왼쪽 위에가 방위로는 북서쪽이죠. 어디요? 북서. 그 다음에 오른쪽 밑으로 끝내요. 지번을 붙일 때 그 오른쪽 밑에가 방위로는 남동쪽이죠. 남동쪽. 그래서 지번을 부여할 때는 방향이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해요. 그러면 원래부터 이랬을까요? 원래부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원래는 안 그랬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이게 75년서부터 이게 다 바뀐 거예요. 75년서부터. 옛날에는 한자로였다 그랬죠? 예, 그럼 이게 북서기원법이라는 말의 뜻은 가로쓰기 할 때 얘기해요. 글씨 쓰는 방향을 얘기한다고. 그럼 우리가 글씨 쓰기 가로쓰기 하나요? 책이 가로로 이렇게 써져 있냐고요. 그럼 글씨 방향이요. 이렇게 써져 있죠? 글씨를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글 쓸 때 어디서부터 썼어? 왼쪽 위에 이게 무슨 쪽? 북서쪽. 그 다음에 오른쪽 밑으로 끝냈잖아요. 이게 북서에서 남동으로 끝낸단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는 글씨 쓸 때 이렇게 안 썼나요? 그렇지. 한자로 썼던 시절에는 세로 쓰기. 지금 일본 책은 세로 쓰기 돼 있죠? 혹시 일본 책 보시는 분들은 일본 책들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세로 쓰기 할 때는 글씨 방향이 이렇게 쓴다고. 보이세요? 예, 이렇게 옛날에 신문들이 세로 쓰기 할 때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여기니까 어디요? 북동에서 시작해서 남서쪽으로 끝냈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랬다고. 지번을 붙일 때. 그러니까 어떤 시절에 한자로 쓰던 시절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현재 법에서는 가로쓰기 하는 방향. 어디서 어디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로 부여한다. 맨날 나오는 조문이에요.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조문이에요. 조문. 자, 그래서 요거요? 10번지하고 11번지? 어떤 걸 합병시켜 드릴까? 11번지하고 12번지? 그러면 선순위 지번을 써요. 10번지하고 11번지를 합치죠? 그러면 앞번호를 쓰는 거야, 앞번호. 그럼 몇 번지가 된다? 10번지가 돼. 그럼 신림동에 100번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언제 처음 지번이 생겼는데? 일제시대 때 그럼 벌써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신림동 100번지가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100번지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99번지하고 100번지하고 합병됐으면 99번지가 남고 100번지는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없어진 번호를 결번이라고 해요. 나중에 다 하실 거야. 예, 근데 지금 궁금한 건 못 참겠잖아요.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없어진 번호는 뭐라고 한다? 결번. 그래서 결번도 따로 관리해요. 그 대장을 결번 대장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결번 대장.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결번은 지번 대장에 등록한다. X. 결번은 결번 대장에 등록한다. 이게 맞는 문장이라고. 시험 유형 이해되시죠?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용어가 제일 기본이에요. 용어만 잘 정리하시면 50%는 그냥 먹고 들어갑니다. 네. 자, 이제 다시 보시면,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지번은 어떻게 돼 있다?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줄 표시로 연결한다. 이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말 이해되시죠? 옛날에 의라고 썼다. 한자로 썼을 때 의라고 썼는데 지금 의라고 읽는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저 들리세요? 지번 부여저 동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방향은 왼쪽 위에 어디에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되셨죠? 이게 제일 기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맨날 뭐 북동에서 이러면 다 틀린 거고, 그러니까 방이 왼쪽 위에 딱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북서에 남동. 그 다음에 이제 요 3번 한번 다시 음미해 볼게요. 3번. 요거 다 이게 제가 좀 동그라미 쳐 드린 게 다 기출 문제예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그냥 이 조문 그대로 주고. 지적, 소관청. 그럼 요 자리에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X인 거지. 지적, 소관청이 누구였더라?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 구청장이 지번은 누가 붙인다? 시군, 구청장이 부여해요. 네, 무엇별로 지번, 부여저별로. 그래서 틀렸던 것이 그러니까 여러 번 나왔을 때 한 번은 여기를 틀리게 냈고 한 번은 여기를 틀리게 냈어요.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시군구별로 부여한다. X. 시군구별로가 아니라 지번, 부여저별, 동리별로 부여한다. 되셨죠? 예, 됐고 여기까지 입문과정에서 이렇게 느낌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질문하셨던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한번 신규 등록하면 지번을 어떻게 보냐. 신규 등록 말 들리세요? 신규 등록이 뭐더라? 처음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 뭐 바다를 매립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데 등록을 못한 토지, 누락된 토지가 있을 수도 있죠. 땅은 있는데 대장이 없는 토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누락된 거. 그럼 지금 발견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토지 발견하면 대장에다가 등록한다고. 그럼 처음 등록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 신규 등록할 때 지번 붙여요. 대장에다가 등록을 할 때 이게 몇 번지라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냐.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 거예요. 자, 등록 전환. 들리세요? 등록 전환이 뭐죠? 아는데 말을 못하겠죠. 등록을 옮긴다고. 그러니까 어디에 등록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토지가 둘 중에 한 군데 있다 그랬잖아. 어디 하는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 근데 임야대장에 있던 걸 토지대장으로 옮겨서 등록을 전환한다고. 이해되시죠? 그걸 등록 전환. 그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는 별 볼 일 없는 땅. 원칙적으로 아까 역사요. 중요하고 세금 매기고 이런 땅들은 토지대장에 있고 별 볼 일 없는 땅들은 역사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임야대장 토지인데 개발이 될 수도 있냐고요. 세월이 흐르면서 개발이 된다. 그럼 중요한 토지로 바뀌었다. 비싼 토지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비싸게 되면 공시지가가 올라갔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또 그다음에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토지대장으로 옮긴다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 자꾸 이제 용어를 익히세요. 등록 전환. 그럼 어디서 어디로 옮기는 거?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으로 옮기는 걸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 그럼 산 50번지를 토지장으로 옮긴다고 할게요. 그럼 지번 새로 붙여요? 지번을 새로 붙여야죠. 그럼 산자만 지우면 되나?
아니라고요. 토지대장에 이미 50번지는 있다고. 제가 아까 50번지하고 산 50번지는 다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산 50번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길 때 새로 부여해야 돼. 근데 등록 전환하게 되면 그럼 토지대장에는 처음 나오는 거예요. 요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 그동안 어디 있던 애야. 임야대장에 있던 걸 토지대장으로 옮기니까 토지대장 쪽 입장에서는 처음 나오는 거냐고. 그러니까 뭐랑 똑같다. 신규 등록이랑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할 때는 지번 부여하는 방식이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예,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쭉 넘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할 때? 분할할 때. 아까 분할할 때 살짝 보셨는데 아까 10번지 분할하니까 어떻게 됐죠? 10번지를 분할하니까 하나는 10이고 하나는 10의 1 이렇게 부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까 질문하신 거 뭐라고요? 합병 두 개를 합치면 아까 무슨 지번 된다 그랬죠? 선순위 지번. 합병을 하게 되면 무슨 지번으로 한다? 선순위 지번으로 한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 느낌은 가지시면 됩니다. 네,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지번이에요. 지번. 자, 이렇게 해서 한 문제 맞추셨고 자, 그다음 넘깁니다. 자, 지번은 이제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지목. 자, 우리나라에서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목이라는 것은 토지를 종류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토지를 종류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는데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뭘 기준으로 구분해 놓은 거냐면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무엇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주된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뭐라고 한다? 지목. 우리 지금 공시법 시간이죠? 지금 공시법 시간이잖아요. 올해 시험에 이게 학개론 시험으로 나왔다고. 1차 학개론 시험의 지문에서 이게 지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나. 그러니까 1차하고 2차는 웬만하면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2차에서 공부했던 게 1차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이제 상호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목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주된 용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목 그럽니다. 자, 그다음에 지목을 정할 때 원칙.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써요.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쓴다. 그걸 뭐라고 한다? 일필 일목의 원칙.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쓴다. 그런데 한 필지인데요. 용도가 실제로는 두 개로 쓰일 수도 있어요. 아까 지목이라고 하는 게 무엇에 따라 구분해 놓은 건데 용도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게 지목인데 한 필지면 지목을 하나만 쓰는 거잖아요. 근데 한 필지인데 실제 용도는 두 개래. 여러분들 용도라는 개념하고 지목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분하셔야 돼요. 용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쓰이는 쓰임새를 뭐라고 하는 거고 용도라는 표현을 쓰고 말을 쓰는 거고 지목이라고 하는 말은 대장에 써 있는 거 어디에? 대장에 써 있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구분해서 주된 용도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것은 뭐라고 하고 지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지목을 쓸 때는 무엇에 따라 써야 되는데 용도에 따라서 써야 되는데 그럼 하나의 필지는 지목을 몇 개만 써라. 하나만 써야 된다. 근데 한 필지인데 가만히 보니까 용도가 두 개로 쓰여.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주된 용도로 지목을 써라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무슨 용도로? 주된 용도로 써야 된다. 이게 주지목, 추정의 원칙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목은 토지를 용도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건데 어느 때의 용도일까요? 어느 때?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쓸까? 현재의 용도에 따라서 쓸까? 미래의 용도에 따라 쓸까? 현재겠죠. 현재. 그럼 우리가 좀 이따 대라고 하는 지목은 현재 거기에 주택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나? 거기에 그 땅에 주택이 있으면 그 땅의 지목을 뭐라고 쓰는 거예요? 대라고. 현재 뭐가 있어요? 주택이 있어야 돼. 근데 집이 없어. 그냥 나대지야. 풀만 있어. 그런데도 대가 될 수 있느냐 이거지. 지목을 대라고 쓸 수 있느냐 이게. 있어요. 있어. 그래서 이제 뭐 공법하고 다 연결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밭이에요. 전이에요. 전인데 그것을 허가를 얻어서 형질 변경을 해서 택지로 조성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잠깐 설명드렸죠. 자, 밭에다가 집 지을 수 있다. 현재 지목이 전인데도 집 지을 수도 있다 했죠. 뭐만 얻으면?
허가만 얻으면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국토기획법전에 개발행위허가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얻어. 그런데 집을 바로 짓는 것은 아니고 일단 내가 단독주택의 대지로 조성하겠다고 허가받을 수도 있어요. 당장 집은 안 짓고 뭐로 하겠다고 이거 택지로 조성하겠다고 허가를 받을 수도 있어. 그럼 논밭을 허가를 얻어서 대지를 조성할 수도 있다고. 그럼 집은 아직 없어. 뭐만 있는 거야? 대지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목을 대라고 바꿀 수 있다고. 아직 뭐는 없지만 주택은 없지만 왜요? 이 땅이 목적이 정해졌냐고. 택지로 쓰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미리 바꿔둘 수도 있다. 그것을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개념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원래 지목은 무엇에 따라서 써야 되는데 어느 때의 용도, 현재의 용도에 따라 쓰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미래의 용도에 따라서 미리 바꿔둘 수도 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 국어하시면 되는 거예요. 느낌 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도 또 나왔지만 용도가 바뀌면 지목을 바꿔요. 토지 용도가 바뀌면 뭘 바꾼다? 지목을 바꿔 쓰는 건데 용도가 잠깐 갔다가 왔어. 그러니까 잠시만 용도 바꿨다가 왔어. 그럴 땐 지목을 안 바꾼다고. 그럼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 용도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용도 바뀔 때는 지목을 바꾸지를 않는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영속성의 느낌 오시죠? 예, 영속성의 원칙이 부르는 거예요. 영속성. 그 다음에 지목의 종류 요거 종류는 28개로 정해져 있어요. 지목의 종류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법으로 정했다고. 무슨 쥐? 법정쥐. 지목은 마음대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지목 법정쥐.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주관식 시험 아니니까 객관식 시험에 이렇게 글씨가 나오면 이 말의 뜻만 음미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에 따라서 지목을 정합니다. 지목은 현재 몇 개가 있다고요? 2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지목은 매년 시험에 나오는데 요새 추세는 한 회에 2문제씩 내요. 지목은 올해도 지목이 2문제가 냈는데 한번 쭉 보시면 이제 지목의 구분 28개를 지목을 쭉 구분을 해놨는데 이게 지목 조문을 읽으실 때는 여러분 어떤 기본 개념을 갖고 계시냐면 지목이 언제 처음 생겼어요? 역시 일제시대 때 처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 역사가 오래된 조문이에요. 일제 때부터 있던 조문이라고.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개정은 했겠지만, 읽다 보시면 옛날 냄새가 많이 나요. 이해되십니까? 뭐 공동우물 막 이런 말 나온다고. 예, 요새는 공동우물 이런 거 다 없잖아요. 예, 근데 뭐 공동 이런 거 옛날에 있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18개였어요, 지목이. 근데 현재는 지금 몇 개요? 28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토지를 지목을 세분화한 거예요. 점점점 늘어나는 건 지목은 뭘로 정하면 되니까? 법으로 정하면 되니까 법이 개정되면서 지목이 쭉쭉 늘어나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28개 중에서 전답과선 쭉 나가지고 27번째까지 나갔다가 마지막에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를 28개로 딱 구분할 수 있나요? 실제로는 그건 아니죠. 근데 법으로 몇 개로 나눠놨어? 28개. 그러면 법에서 다 정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27개까지 딱 종류를 나눠놓고 그럼 그거 말고 나머지는 다 잡종지라고 그래요. 개념 이해되십니까? 나머지를 뭐라고 한다? 잡종지. 우리가 법학에서요. 잡종이라는 말의 뜻은 그 밖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잡종이 우리가 뭐 잡종, 순종, 잡종 그런 뜻이 아니라 법학에서 잡종 그럼 무슨 뜻? 나머지를 뭐라고 표현한다? 잡종. 그래서 옛날에 국유재산 이럴 때 국가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국가 소유를 뭐라 한다고요? 국유. 지자체 소유는 공유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기본 상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법에서도 막 써먹을 거예요. 국유. 이해되시죠? 누구 소유? 국가 소유. 근데 서울시 소유 토지도 있나? 대한민국 국가 소유인 땅도 있고 서울시 소유인 땅도 있고 저 종로구 소유인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 소유도 있다고. 그 지자체 소유는 공유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공유. 그래서 국공유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국공유, 국유, 공유. 여기서 말하는 공유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러 사람이 같이 소유하는 그 공짜가 아니라 공공할 때 공짜라고 해요. 그래서 누구 소유? 지자체 소유. 국공립학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국공립학교 이런 말 쓰잖아요. 국립학교는 누구 거?
국가 거, 공립학교는 지자체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913법이라는 데 가보면은 국가 소유 재산이 크게 두로 나누는데 행정재산이 있고요. 그럼 나머지 행정 목적으로 쓰는 게 행정재산이에요. 그럼 나머지를 옛날에는 잡종재산이라고 그랬어. 잡종이란 말 이해되시냐고요? 그 나머지를 뭐라고 한다? 법학에서는 잡종이란 말 써요. 근데 잡종하니까 어감이 안 좋다 해서 이제 지금은 일반재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혹시 이제 공부하실 때 판례 이런 거 보면 잡종재산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리고 잡종재산 하면은 행정 국가 건데 행정 목적으로 쓰지 않는 나머지 재산을 뭐라고 한다? 잡종재산 이런 개념을 씁니다. 자, 그럼 이제 지목에서도 잡종이란 말의 뜻은 나머지 건 다 어디다 몰아둔 거예요? 잡종지. 그래서 잡종지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예, 제일 올해도 잡종지 냈어요. 그래서 올해도 마지막 이제 백서 문제, 그 잡종지 제가 문제를 내드렸는데 그대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조문 문제라서요. 맨날 똑같은 문제예요. 자, 지목 구분 가겠습니다. 28개. 자, 입문 과정에서는요. 이름만 보세요. 딱 글씨 보고 느낌이 안 하는 것만 내용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지목을 배열을 할 때 우리나라는 일제 때부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죠. 우리나라 원래 농사 짓던 사회였잖아. 그래서 지목 구분할 때 농지를 맨 앞에 배열했어요. 농사 짓는 땅. 그럼 농사 짓는 땅을 셋으로 구분해. 지목을 전답, 과수원. 뭐라고요? 전답, 과수원. 요 세 개를 뭐라고 농지라고 그래. 전답, 과수원은 농사 짓는 땅이에요. 그럼 농사를 짓는데 과일 농사 지을 수도 있죠. 과일 농사. 그럼 과일 농사 짓는 건 과수원이에요. 과일 농사는 뭐라고요? 과수원. 외울 거 아니잖아요. 과수원. 그럼 과일 농사가 아니야. 다른 농사야. 그러면 이제 둘로 나눠지는 거라고. 전하고 답. 제가 이 논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단 뭐로 빼? 과수원을 먼저 빼. 그럼 과수원이 아닌 것을 농사 지으면 전하고 답. 이렇게 둘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럼 전하고 답은 뭘로 구분하냐면 경작 방식. 농사를 짓는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면 전. 밭.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면서 재배하면 답.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재배하는 게 뭐 있어요? 벼. 논 생각하시면 논은 물에서 키우는 거잖아요. 벼는. 그래서 그렇게 키우는 데는 뭐라 하고? 답.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벼 말고도 물에서 키우는 거 있어요? 농사 짓는 거? 농사를 지어봤어야지. 우리 어렸을 때 미나리 꽝 이런 거 있었는데. 미나리 이런 거 물에서 키우거든요. 그런데도 뭐가 되는 거예요? 물에서 키운다고. 그게 뭐가 돼? 답. 이렇게 돼. 벼, 연. 이해되시죠? 우리 연근 먹잖아요. 연, 그 다음에 미나리, 왕고, 요런 데 키우는 데는 뭘 이용해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재배하는, 요런 데는 농사짓는 데는 뭐라고? 답. 그럼 그런 게 아니라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면 자, 느낌 오시면 됩니다. 과일 농사면 뭐가 되고? 과수원. 이렇게 되고요. 자, 전담, 과수원.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요? 목장용지. 목장용지 느낌 오시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요? 임야가 나오고. 광천지 느낌 오세요? 광천지가 뭐예요? 이거 밑에서 뿜어져 올라오는데 온천 이런 데를 뭐라고 한다? 광천지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요? 광천. 자꾸 입으로 하셔야 돼. 광천. 옛날에는 이름이 온천이었어요. 지목 이름 온천이었는데 이름을 바꾼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광천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염전. 염전 아시죠? 예, 염전. 그 다음에 쭉. 대. 자, 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니까 이거 대가 뭐래요? 대. 요런 건축물의 부지예요. 자, 느낌 오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거기 지금 건물이 있어야 돼요. 원칙은 건물이 있어야 돼요. 건물이 먼저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지목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건물의 부지라고. 무엇이요? 건물의 부지인데 건물이 부지라고 다 대인 게 아니라 건물 중 보이세요? 건물 중에서 이런 건물의 부지를 뭐라고 한다? 대라고 한다. 그럼 어떤 건물이래요? 주택이겠죠. 그 다음에 사무실, 빌딩 이런 거. 그 다음에 점포, 상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박물관, 극장, 미술관 이런 문화시설. 그러니까 박물관, 극장, 미술관은 문화시설의 예시예요. 박물관, 극장, 미술관 같은 어떤 건물, 문화시설 건물의 부지를 뭐라고 한다? 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대. 여러분들
대라고 하는 것은 지목 이름이고요. 대지라고 하는 말은 건축법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우리 공법 하실 때 대지, 건축법이 이제 대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대지라고 하는 말은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뭐라고 한다고요? 대지. 그 대지라고 하는 지목은 없어요. 이해되시나? 대지라고 하는 지목 이름은 없는 거라고. 그냥 뭐라고요? 대. 그러면 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이 있는데, 한 번 더 읽을까요? 주거, 그 다음에 사무실, 점포, 이런 건물의 부지로 쓰이는 땅을 뭐라고 한다? 지목을 대. 그럼 공장 건물인 땅일 수도 있나요? 그럼 공장 건물이 이런 건물이 아니라 공장 건물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공장 건물의 부지도 대지예요. 대지. 제가 지금 자꾸 연습시켜 드린 거라고. 대라고 하는 것은 지목의 이름이고, 대지라고 하는 말은 공법 시간에, 건축법 시간에 건물이 있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한다고. 이해되시죠? 그럼 공장 건물의 부지가 대지인가요? 공장, 대지. 대가 아니라 대지. 공장 건물이 있잖아. 건물은 여러 종류가 있는 거라고요. 공장 건물도 건물이고, 상가 건물도 건물이고, 주택도 건물인데, 이런 건물이 있는 땅을 뭐라고 한다고? 대지라고 한다고요. 근데 공장 건물의 부지도 대지는 대지인데, 지목은 대가 아닌 거죠? 지목은 대가 아니고, 그건 뭐가 있겠어요? 공장 용지라고 하겠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목이 대라고 하는 것은 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건물의 부지로 쓰이는 땅인데, 어떤 건물? 주거. 한 번 더. 주거. 그 다음에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이런 건물의 부지로 쓰이면 지목을 뭐라고 한다? 대라고 합니다. 근데 건물이 없을 수 있나요? 아까 원칙은 이랬는데, 건물이 없어도 대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건물 없어도 이렇게 된 거. 무엇으로 중공?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뭘로 쓰려고 만들었다고요? 택지로 쓰려고 만들었다고. 아직 뭐는 안 지었어도. 건물은 안 지었어도 땅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땅으로 만들었대요? 택지, 주택의 부지로 쓰려고 만들어놨대. 그러면 지목을 뭐로 할 수 있다? 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아까 뭐 할 때 나온 얘기예요? 뭐 할 때? 아이고, 정신없다.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 목적이 정해졌냐고. 뭘로 쓰려고? 택지로 쓰려고 정해졌잖아요. 그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대로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공장용지. 공장의 부지로 쓰이면 뭐라고 한다? 공장용지. 원칙은 공장이 먼저 지어지고 지목을 바꿔요. 근데 아직 공장 건물을 안 지었어도 그 땅이 공장 부지로 조성되었다. 그럼 뭐로 한다? 공장 용지로 합니다. 그럼 여기도 비슷한 말이 나오겠죠? 아직 공장 건물은 없어도 뭐로, 공장 부지로 조성된 토지다. 그러면 지목을 뭐로 하겠다? 공장 용지. 이렇게 나와요. 공장 용지. 자, 이름 보셨고요. 그럼 학교 부지면 뭐겠어요? 학교 용지. 주차장도 있고요. 주차장. 그 다음에 이름이 주유소 용지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주유소 용지. 길거리 주유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창고 용지. 쿠팡 물류장, 이런 데가 뭐가 되겠어요? 창고 용지. 그 다음에 길이면 뭐가 되고? 도로 되고요. 15번에 철길이면 철도 용지, 이렇게 나오고요. 자, 넘겨볼까요? 자, 그 다음에 16번 제목이 제방. 뚝이면 뭐다? 제방. 그 다음에 하천하고 국어 나오는데, 요건 구분해 볼게요. 하천. 이거는 유수. 물이 흐르는 데를 뭐라고 한다? 하천이라고 한다. 물이 흐르는 데를 하천하고 국어라고 그래요. 유수, 물이 흐르는 데가 하천 아니면 국어. 그럼 이건 뭘로 구분하냐면, 일반적으로 물이 흐르는 건 하천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흐르는 데는 뭐라고 한다? 하천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농지 정리 사업을 해가지고 농수로 만들어 놓은 데 있죠? 응? 우리가 바둑판 모양으로 이게 농지 정리한다, 반듯반듯 만든 다음에 중간중간에 시멘트 발라가지고 농수로 만든 데 있잖아요. 그 농수로, 이런 것들은 인공으로 만든 건가? 농사 지으려고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런 물이 흘러요? 수로니까 물이. 그런 데는 국어라고 한다고. 그럼 자연적인 게 아니라 뭐니까? 인공적인 거니까. 인공적인 거. 그 다음에 또랑, 이런 거 있죠? 또랑은 물이 흐르는 데예요. 물이 흐르는데 작죠?
작잖아. 그러면 뭐라고 한다? 국어라고 합니다. 국어. 국어. 그래서 자연적이더라도 소규모. 인공. 그래서 요런 데는 국어. 원래 국어라는 그 한자 뜻이 또랑이라는 뜻이에요. 또랑.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개념을 잘 아시면 보통은 물이 흐르면 뭔데? 하천인데 작게 흐른다. 또랑이다. 그럼 뭐라고 한다? 국어 이렇게 돼요. 하천, 국어 구분하는 거 시험에 잘 내고요. 그다음에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고여 있는 데도 있죠. 뭐 저수지, 호수 이런 데 있잖아요. 물이 고여 있는 데는 유지라고 그래요. 뭐라고 부른다고? 유지. 유지하면 어떤데? 물이 고여 있는 데는 유지. 그다음에 물이 고여 있어요. 고여 있는데 거기서 양식업을 할 수도 있죠. 양식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뭐라고 한다? 양어장 이렇게 합니다. 양어장. 여러분들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목. 그럼 지목은 무엇의 종류? 토지의 종류. 무엇에 따라 분류해 놓은 거?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를 분류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얘기를 안 했구나. 토지가 뭐예요? 토지가 땅인데, 땅. 바다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게 제일 포인트예요. 바다가 아닌 데를 토지라고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뭐라고 해요? 바다가 아닌 데를 토지. 우리 지구를 둘로 나누면 셋도 말고 둘로만 나누래. 바다 아니면 육지죠. 바다 아니면 육지. 그럼 그 육지를 뭐라고 하냐? 토지. 그럼 바다하고 육지에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어디냐면 최대 만조위선이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최대 만조위선. 우리가 바다 만조가 있고 간조 있죠. 밀물 썰물이 있잖아요. 어디가 기준이냐면 바다가 제일 찰 때 최대 만조위선. 맨날 나오는 문제예요. 맨날 평균 해수면의 기준이다. X 어디라고요? 최대 만조위선. 그럼 여러분들 갯벌 있죠? 갯벌 있잖아요. 그럼 갯벌은 토지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아니요. 만조하고 간조 사이 땅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강은 토지예요? 아니에요? 토지예요. 뭐가 아니니까. 바다가 아니니까. 근데 토지인데 물이 흘러? 한강. 토지인데, 바다는 아닌데 토지인데 물이 흐르니까 뭐라고 한다? 하천. 지목이 하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양어장이 있어요. 양어장인데, 남해에 김양식장이 있어. 그럼 지목이 양어장이에요? 아니라고. 그럼 바다죠? 이해되시나요? 그걸 또 시험에 내고 앉았어. 기출문제. 그래서 양어장이라고 하는 건 어디? 지금 토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육상. 이해되죠? 어디에? 육상. 여기를 바다에 해가지고 틀게 냈다니까요. 기출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 토지 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 그럼 뭐가 아닌 데를 얘기해야 돼? 전제는 바다가 아닌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거다? 육상에 있는 거예요. 육상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 정수에서 보내는데 수도용지가 있고, 우리 뭐 아리수 이런 데 정수장 있잖아요. 예, 그런 데를 뭐라고 한다? 수도용지. 그 다음에 공원이라는 게 있고, 공원. 그 다음에 체육용지. 그 다음에 유원지. 노는데 위락, 휴양시설 이런 데가 유원지. 그 다음에 교회, 절 이런 데가 종교용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 이제 용어가 좀 바뀌었죠. 국가유산법이라고 해서. 얘는 문화재관리법이었다가 맨날 바꿔 이름을. 자, 이름 뭐라고 한다고요? 국가유산. 옛날 말 문화재예요. 요런 데 있는 토지가 뭐다? 사적지라는 지목 이름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7번이 뭡니까? 묘지. 자, 여기까지 했어. 근데 더 이상 좀 힘들어. 그럼 나머지는 다 뭘로 퉁치겠다? 잡종지. 자, 잡종지를 한번 볼게요. 자, 잡종지. 자, 갈대밭. 자, 읽으세요. 갈대밭. 그 다음에 실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거. 야적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을 캐내는 거. 채석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흙을 파내는 거. 토치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야외시장, 공동 이런 데가 뭐라고요? 잡종지 읽고 있는 잡종지. 자, 그 다음에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느낌만 찾으세요. 예, 요런 게 뭐다? 변전소 이런 데가 뭐래? 잡종지예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터미널,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같은 무엇 관련된 거. 자동차와 관련된 거. 자동차와 관련된 거 하면 지목이 뭐다? 잡종지. 자, 그런데 자동차와 관련된 게 뭐가 있긴 있었는데 아까 주차장이 있었어. 이해되십니까? 예, 아까 주차장이라는 지목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옛날에 2004년도에는요, 주차장이란 지목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아까 지목의 종류가 점점 늘어났냐고요, 지금. 그럼 주차장이란 지목이 없었던 시절에는 주차장의 지목이 잡종지였어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주차장이 새로 생기면서 주차장은 잡종지에서 떼간 거죠. 자꾸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목이 뭐 30개, 40개 늘어날 수 있죠. 그럼 그거 어디서 떼겠어요? 여기서 떼겠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시설은 다 뭐다? 원래는 잡종인데 뭐는 빼고, 주차장은 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동차 관련 시설 하면 어떤 게 있어요? 자동차 터미널,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하고, 그 다음에 폐차장, 이런 자동차 관련된 것은 지목을 잡종지. 그 다음에 공항, 그 다음에 항만 이런 데가 잡종지. 그다음에 각종 이제 뭐 혐오시설, 뭐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이런 데를 뭐로 한다? 잡종지. 어쨌든 다 쓰기도, 여기서 또 다 쓰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는 게 결국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는 다 뭐로 한다? 잡종지란다. 되셨죠? 예, 이렇게 해서 처음에 공부할 때 이제 처음에 지목 이름들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창 유행했던 문제가 이게 다른 시험에 이게 지목, 우리 이거 공간정보법 시험 과목으로 하는 데가 우리 공인중개사도 있는데 저쪽 감정평가사 이런 데서도 우리 이걸 보거든요. 근데 그쪽에 있던 내 문제를 중개사 시험에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참 유행했을 때 어떤 감정평가사나 우리 공인중개사 쪽에 한참 유행했었던 문제가 한 7, 8년 전에 유행했던 게 지목의 이름 물어보는 거였어요. 다음 중 우리나라의 지목이 아닌 것은 산업용지. 답이에요. 산업용지라는 지목은 없다고. 공장용지는 있냐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 작업은 지목 이름부터 익숙하는 거. 사적지라는 지목이 있나요? 사적지. 있어. 사적지. 아까 국가유사 이런 말 나오면 사적지. 광천지라는 이름 있나? 광천지 있었잖아요. 그 처음에 이제 이름부터 정의를 하시고, 어디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는 잡종지로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예, 자, 그래서, 자, 올해 시험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올해 시험. 아까 이제 입문과정이긴 한데, 살짝 이제 기본과정에서 할 거 미리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저 수업 어떻게 진행할 거라고 했죠, 앞으로? 그날 뭐 할지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공부하고 그 시간 끝나면 꼭 문제 하나씩은 꼭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어야 또 기억이 남아요. 기억이 남아. 자, 보시면 올해 시험 문제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목을 뭘 할 때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단서는 이제 생략하세요. 자, 잡종지. 자, 보신 것 같아요? 아까 공항, 항만인 것은 잡종. 맞네. 그 다음에 변전소. 송신소,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할 때요, 중간에 하나 이렇게 끼워가지고 틀리게 내는 것은 요새는 그렇게 잘 안 내요. 너무 이거 막 하나 틀린 거 없나 그렇게 보실 필요 없고, 느낌으로 보세요. 변전소, 송신소, 이런 거 잡종지 있었냐고. 아까 변전소 있었잖아요? 잡종지. 그 다음에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이런 거 있었나? 오물 처리장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잡종지에 모래 바람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사제, 방파제. 이건 뚝이죠. 이건 잡종지가 아니라 제방. 아까 지목 이름 중에 제방도 있습니다. 이거 안 읽은 것 같다. 제방 있어요. 자, 갈대밭 있었나요? 아까 첫 번째 줄에 갈대밭, 실내 물건 쌓아두는 거, 돌 캐내는 거, 흙 파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잡종지에서. 네? 그러니까 틀린 거. 그러니까 답이 4번. 틀린 거. 나머지는 다 뭐고? 잡종지고. 어디 답 5번이라고 되어 있네? 아니죠? 예, 답은 4번. 틀린 거 고르라 했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냈었습니다. 한번 감 보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셨다 가실까요? 예, 좀 쉬었다 가시죠.